뭐야 또 안 맞아. 오케이 됐다. 고마워 이제 사탕 연습 더 먹어도 돼. 오케이 죄송합니다. 승현이는 그거 오늘 하는 거지? 교리야. 어이. 자 그래서 make 쓰고 목적어 뒤에 원형이냐 pp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원형 pp 중에 뭐 원형을 쓰는 게 맞는지만 보면 되네. 우리 attract라고 하면 매료시키다, 이끌다 라는 뜻이었죠. 오케이 그럼 누구누구를 매료시키다, 누구누구를 이끌다 말이 되는 타동사. 그럼 타동사 뒤에는 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목적어. 그래서 뒤에 서로라는 형태의 목적어가 있죠.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pp가 아니라 원형 1번은 올바른 거네요. 됐습니까? 겁나 간단하죠? 자,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2번에 해지의 밑줄이 쳐져 있네요. 자, 해지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당연히 여기에서 물어보는 애는 수일치를 물어보는 거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에 원이 주어일 수 있나 하고 봤더니 얘는 전치사 toward에 걸렸죠.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여야 되네요. 바로 앞에 compel humans라는 표현을 썼죠. 자, compel은 강요하다라는 표현의 동사였고요. 타동사 뒤에 humans를 썼으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로 묶여서 이만큼까지가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inclination, 경향이라는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결국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고요? 요 놈밖에 없는 거죠. 좀 주어가 inclination이라는 단수니까 동사 has 쓰는 거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를 향해 강요하려는 경향은 has practical implication, 실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implication은 의미, 영향.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which are indispensable. 자, indispensable은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필수적인 for our general progress, 우리의 일반적인 progress는 진보, 우리의 일반적인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실제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리에 that이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래요. 자, that은 보자마자 무조건 뒤에 나오는 문장을 봐야 되죠. 뒤에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통해서 접속사인가 관계대명사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딱 보자마자 바로 확인이 되네요. 동사 붙어 있으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 그럼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대신해요. 자, 우리 뒤쪽 파트에서 정리할 거지만 관계대명사 that은 누구 뒤에 못 써요?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자리가 딱 세 자리가 있었죠? 관계대명사 that 불가능 자리. 자,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고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자리 첫 번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that을 절대로 못 써요. 왜냐면 that은 소유격 자체가 없거든요. 두 번째로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자리는 전치사 뒷자리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은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이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죠. 뭐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인댓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다른 애는 다 틀려요. at that, for that, by that, with that 이런 건 다 틀립니다. 근데 인댓을 쓰면 얘는 어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라고 했어요. 인댓을 해석해봤더니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이 되더라. 그럼 이때 인댓은 어법상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댓 하나만 주의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자리는 콤마 뒷자리. 콤마 뒤에 쓰이는 관계대명사 that은 사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외를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자,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데 that 앞에 콤마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무슨 콤마일 때? 쌍콤마일 때. 그럼 이 쌍콤마는 영어에서 삽입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문장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럼 이때 that은 어법상 문제가 안 된다. 얘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걸 한 번 더 꼰 겁니다. that을 쓰고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건 확실하죠. 그리고 앞에 콤마를 보고 어라? 콤마 있네? 그럼 that을 못 쓰네. 그런데 앞에를 봤더니 콤마가 하나 더 있죠. 뭐야 이거 쌍콤마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왜? 영어에서 쌍콤마는 선생님이 삽입의 개념이라고 했죠. 삽입이라는 건 문장에서 어떻게 돼도 된다고요? 없어져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만약 쌍콤마라면 이만큼이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지워지면 문장이 성립이 돼야 돼?
안 되죠? 지금 여기 있는 콤마와 콤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는 문장에서 지울 수가 없는 애잖아요. 이해됩니까? 즉 여기에 콤마는 for example이라는 이 연결사가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면서 찍어준 콤마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쌍콤마가 아니라 단독 콤마. 단독 콤마 뒤에 나오는 대신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이 자리는 대시 아니라 위치를 써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의 to는 좀 잘 받으세요. 이거 수능에도 나왔던 애예요. close to라는 표현을 쓰면요, 이때 close가 형용사로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뒤에 to는 당연히 뭐뭐에 가까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close to 자체가 뭐뭐에 가까운이라는 뜻이 돼서 이때 쓰이는 to는 항상 전치사예요. close 뒤에 쓰이는 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close to ing를 써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close to ing는 문제가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때 to가 전치사라 ing를 쓴 거고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ing 쓰지 않고 뭘 쓴 거예요? what절을 쓴 거죠. 당연히 what절은 명사절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밑에 5번 확인해 볼게요. Advancing Humanity라는 표현을 써서 자, 인류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거 뭐 볼 필요도 없네요. 전치사 for를 썼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나올 땐 항상 ing밖에 못 쓰죠.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advance 자체가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 뒷부분에 humanity가 타동사의 목적어 기능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의 정답은 3번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뒤에 나오는 3번 지문으로 가봅시다. 자, 이 3번 지문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출판사에 전화해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이거 정답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중 정답, 복수 정답을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복수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책을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됐다고 꺼지라고 하려고 할까 하다가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 가볼게요. 답이 두 개예요. 자, 일단 문장 삽입은 주어진 문장을 읽고 나서 주어진 문장의 앞과 뒤에 뭐가 나올지를 먼저 추출하는 겁니다. 원래 연결고리로 찾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연결고리는 문제 수준이 낮을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 낮을 땐 this 명사 쓰고 더명사 그리고 더명사를 is나 this로 받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지는 지문에는 연결고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용적으로 자리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결정적인 정답의 힌트는 어디에 나오냐면 주어진 문장 다음 문장에서 결정적 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답이 1번이라면 1번 뒷문장에서 결정적 힌트가 나온다는 거죠. 주어진 문장을 받는 뭔가가 나오거나 앞문장과 1번 뒷문장의 연결성이 현격히 어색한 부분이 나올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주어진 문장 먼저 가봅시다. 자, fortunately for them, 그들에게 다행스럽게도 그럼 일단 이글 앞에는 them을 받을 수 있는 복수명사가 꼭 있어야겠네요. 그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캡틴 썰런버그는 was so well qualified, 너무나 잘 qualified라고 하면 자격을 갖춘, 그래서 너무나 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and highly trained, 우리 highly를 쓰면 높게가 아니라 아주죠. 그리고 아주 trained,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to think under pressure, 어떤 억압하에서 생각하도록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so that 구문 쓴 거죠. 그 결과 he had the courage,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할 용기? not to let, 뭐뭐하게 하지 않을 용기. fear of being blamed 라고 얘기를 했죠. fear라고 하면 두려움. 근데 뭐에 대한 두려움? being blamed, blame은 비난하다. 그럼 여기선 being blamed니까 비난받게 될 두려움이 get in the way. 자, get in the way는 길에 들어오다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가 내 길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고 있는데 이 책상이 내 길에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get in the way가 쓰고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것의 두려움이
방해하게 하지 않았대요. 뭐를 the decision 결정을 방해하게 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떤 결정? that he was about to make. 자, be about to 부정사를 쓰고 있죠. 자, 우리 be about을 쓰게 되면 요거 우리 연계교재 연습하면서도 나왔었죠. 특강에서 be about the의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와 동사 ing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구문이나 어법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한 번 들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들은 수업을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우리 be about the의 동사 원형 쓰면 무슨 뜻이었고요? 막 뭐뭐 하려 하다. be about the의 ing를 쓰면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was about to make니까 그가 막 하려고 하는 결정을 방해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이글 뒷부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의 결정이 나와야겠죠. 그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뒷부분에 그가 내린 결정이 뭔지 뒤쪽에 추가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질문 봐볼게요. 우리 특강에서 했을 때는 be about to embarkon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막 뭐뭐를 시작하려 하다. 이런 거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sensible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면서 sensible은 분별력 있는 이라는 뜻이었죠. sensible은 분별력 있는 이런 단어는요 내신 대비 때 어휘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미리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 들어가서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sensible은 분별력 있는, 그럼 분별력 있는 거니까 이건 현명 아니죠. 그리고 sensible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뭐였고요? sensory. 요 sensory라는 단어는 감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와 함께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애가 sensitive. 우리 sensitive는 예민한, 민감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어휘 문제로 워낙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딱 알아두셔야 돼요. 100% 내신 대비 때 조 세 개 중에 한 단어만 나와도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단어를 외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분별력 있는 의사결정은 can save many lives,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 good example, 좋은 예는 is Captain Chesley Schellenberg라는 이 사람입니다. who miraculously, 기적적으로 landed, 착륙시킨 a plane, 비행기를 on the Hudson River, 허드슨 강에. 문장 중간에 콤마 찍고 ing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동사하면서. 무조건 콤마 찍고 나오는 ing는 동사하면서. saving, 구하면서. 모든 155명의 승객들을 구하면서. and crew, 그리고 선원들을 구하면서. 그런데 뭐하고 있던? 온보드, 탑승하고 있던. 어디에? US 에어플라이트 1549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승객들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had just taken off 라고 얘기를 했죠. 막 어떻게 했던? 막 이륙한. 근데 뭐로부터? From LaGuardia Airport in New York City. 뉴욕시티에 있는 라가디아 공항으로부터. 그러면서 뒷부분에 January 15, 2009, 2009년 1월 15일에. 어차피 앞에 부분에 에어플라이트 요게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먼저 이륙한 게 먼저고 구한 시제가 나중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had just taken을 썼던 거고요. had pp 쓴 거죠. 자, 그럼 일단 앞에 부분에 아직 댐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고 일단 결정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겠네요. 지금 이 지문의 포인트는 그럼 결정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뒤에 봤더니 after the plane was struck. 자, 그 비행기가 struck, 원래 우리 struck는 strike의 과거분사죠. strike, struck, 강타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럼 여기서는 수동태를 썼으니까 강타, 당하다가 되는 거고요. 비행기가 강타 당했대요. 뭐에 의해서? 플러그 오브 기스는 거위. 그래서 한 무리의 거위에 의해 강타를 당했습니다. Both of which engines, 그것의 엔진 양쪽 모두 had lost thrust라고 하면 추진력 또는 항력이라고들 하죠.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and 그리고는 put passengers and crew, 승객들과 선원들을 at serious risk, 심각한 위험에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he immediately realized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깨달으면서 상황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 문제의 정답은 답지엔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에 받으면서 그들에게 다행스럽게도 라고 하면서 이때 댐이 승객들과 선원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문 뒤쪽에는 깨달은 내용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안 된다. 뒤에 결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2번보다는 결정이 뒤에 나오는 문장 앞에 쓰는 게 맞다. 이래서 선생님이 좀 따졌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럼 2번과 4번이 중복 정답인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답 바꾸려고 할 때 30분씩 싸워야 되거든요. 우겨요. 자기네가 맞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가볼게요. 자, he immediately realized.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베디아를. he must. 그가 either A or B를 사용하고 있죠. or 여기요. either A or B니까 A와 B 둘 중 하나를 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turn the flight around. turn around는 돌리다. 비행기를 돌리고 try to land back. 다시 착륙하려 노력하거나 이 라가디아 에어포트에서 possibly saving the plane. 아마도 비행기를 구하면서. 됐습니까? 당연히 라가디아 공항으로 다시 가서 비행기를 착륙시키면 비행기가 조금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혹은 try to ditch the pride. 원래 ditch가 도랑이에요. 도랑. 밭에 보면 밭과 밭 사이에 물을 넣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도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ditch the pride라고 하면 비행기를 도랑에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상 착륙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ditch the pride라고 하면 비상 착륙하다. 그래서 비상 착륙하려고 노력하거나 어디 위에? on the Hudson River. 강 위에. 그리고 뒷부분에 위치, 콤마 찍고 위치 나오는데 동사 나왔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콤마 위치 동사는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was the closest thing.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뭐에? to an obstacle free. 장애물이 없는 landing strip이라고 하면 활주로죠. 장애물이 없는 활주로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인사이트, 시야에 활주로가 장애물이 없는 활주로로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됐습니까? 아, 그럼 이 사람이 두 개 중에 뭘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the water landing provided. 자, the water landing, 물에 착륙하는 것은 제공했습니다. the best odds, 최고의 가능성을. 근데 뭐 할 가능성? 원래 would는 이상한이라는 뜻인데 s를 붙이면 가능성이 돼요.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잠깐만요. 어이씨, 이거 원래 민식이 제공해 주려고 스태프님이 뒤에 놓기로 했었는데 요성 있게 되겠네. 그러니까 요성이가 여기서 그러세요. 그래. 우리 지금 이쪽 파트는 개념 정리하면서 가는 거라 그냥 막 문제 푸는 거랑 좀 틀려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이 동안에는 우리 내신 대비에 나오거나 하는 이런 기본적인 설명들을 다 하는 거여서요.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뭐 하고 있어, 호연아? 우리 핸드폰 거둘까? 빨리 가방에다 빨리 집어넣으세요. 책상 위에 핸드폰 놓지 않기로 했어요.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못 지키면 선생님이 뺏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이건 좀 지켜주세요. 선생님 아까 혼났거든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물의 착륙은 제공합니다. 최고의 가능성을. 뭐 할 가능성? To save 150 passengers. 150명의 승객들을 구할 최고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5명의 선원 구성원들을 구할. But 그러나 it would certainly, 그것은 틀림없이 destroy the plane, 비행기를 파괴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위쪽에서 계속 선택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캡틴 솔런버그는 decided,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착륙하기로. 어디에? 허드슨 리버에 착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가 해야 할 결정의 방식에 어떠한 두려움이 방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자리는 4번 자리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정답에는 2번이지만 2번 자리보단 4번 자리가 더 적절한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2번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본인들이 내놓고 문제집에서 오류가 생겨서 답이 바뀌면 이제 신뢰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을 중복답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교재는 YBM 시사의 2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문제로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뒤쪽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서 and all the people 그리고 모든 사람들 aboard는 탑승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successfully survived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with only minor injuries 오직 경미한 부상만 입고. 자, as he said later 그가 나중에 말했듯이 I couldn't have worried 나는 걱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n my decision to ditch the plane 이 비행기를 비상 착륙하는 결정이 would be questions 의심되어질 거라고 질문되어질 거라고 by investigators 조사자들이나 상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되어질 거라는 것을 걱정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할 수 없었다는 건 걱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승객이 중요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But I made a decision not to 그러나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확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뒤쪽 넘어가서 자, 5강입니다. 관계대명사 겁나 중요한 파트죠. 이 관계대명사 파트는 지금 개념 명확하게 안 잡아두면 진짜 고생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일단 모의고사 한 해군을 보면 그 모의고사 한 해군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거의 모의고사 한 번 봤다 하면 한 500번, 600번씩 쓰일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하면.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의 개념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할 거예요. 혹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1학기 때 문법 정리하면서 했던 건데 이거 다 문제 풀었어요? 이 문제 다 풀었었습니까? 다시 안 줘도 되겠어요? 네. 여기 있는 문제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왔던 관계대명사 관련 문장들을 한 문장씩 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줄 테니까 풀었던 사람들은 뭐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줄 테니까 풀었던 사람들은 금방 풀어보시고 안 풀어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점검을 합시다. 관계대명사 정리 끝난 후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풀 때는 선생님이 줄 건데 주의할 건 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답이 앞에 것도 같고 뒤에 것도 같아요. 그럼 본인이 문법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모르겠는 건 무조건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는 건데 시험 볼 때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죠. 근데 시험 볼 때가 아니라 혼자 공부할 때 애매해. 그래서 아씨 잘 모르겠다 이걸로 찍자라고 해서 찍어요. 그럼 그게 머리에 잔상이 남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나중에 올바른 걸 고쳤을 때에도 이거였는지 저거였는지가 계속 헷갈려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줄 테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본인이 헷갈리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 풀지 말고 그냥 별표 치세요. 그럼 또 이렇게 되면 아싸 이거 숙제 아니네. 다 별표 쳐오세요. 좀 싸게 때릴 테니까. 알겠죠? 최대한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라는 거 풀지 말고 그냥 별표 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오케이. 관계사 끝나고 나서 프린트를 줄게요. 자, 관계사는 우리는 기본적인 설명을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who, which, whose, that 여기에는 없지만 whom이라는 애까지 포함이 되죠. 일단 기본적인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총 5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of, which도 빼놨네요. 여기는 of, which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이 쓴 7개의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what까지 포함해서 총 8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 7개와 이 1개를 잘라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들은 얘네를 쓰는 순간 항상 앞에 있는 누구를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하게 돼요. 그럼 우리 영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형용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쓰는 순간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달리잖아요. 영어에서 주어 동사의 형태와 접속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절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what을 제외하고는 싹 다 무슨 절로 쓰여요? 형용사 절로 쓰여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애죠. 선행사라는 명사의 개념을 what이 품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순간 얘는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관계대명사 what절만 무슨 절로 쓰이는 거예요? 명사절로 쓰이는 거죠. 당연히 명사절로 쓰인다는 건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해야 되고요? 주목, 보중 한 가지 기능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어법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이 what으로 됐다. 그럼 항상 이 what절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 확인을 안 하면 낭패 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뭐고요?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를 합친 거예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이나 목적어의 역할이나 소유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다르게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과 함께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오고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였죠. 그래서 걔네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요?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아니었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는 불완전 문장?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오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뒤에는 주어 동사는 그대로 쓰고 타동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거나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다 써놓고 전치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거나 요 두 가지 케이스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럼 결국 목적어는 문장의 성분인데 빠져 있으니까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놈이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우리 소유격이라는 애는 누구누구의라는 형태로 명사의 소유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격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 없어? 전혀 없죠. My book is expensive. 내 책은 비싸다. The book is expensive. 그 책은 비싸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격은 문장에서 없어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대신 소유격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명사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이 와야 돼요?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완전한 명사는 완전한 문장이 항상 따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뒤에 있는 명사가 뭔가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면 소유격의 기능 때문에 이 명사 앞에 붙여야 할 누가 다 사라져요? 관사가 전부 다 사라져요. 원래 보통 명사 앞에는 어나 언이나 더라는 애를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다 보니까 명사 앞에 어, 언, 더가 다 지워져 있다고요. 이걸 보고도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구나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다 알겠지만 한번 기본 개념만 정리를 해줄게요. 요 예문만 한번 쫙 보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일단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는 건 언제 이용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관계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야? 관계대명사를 왜 쓰는 거야 도대체? 관계대명사는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두 문장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을 경우, 두 문장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 이 중복되는 단어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몇 개의 문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한 개의 문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영어는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 문장보다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간결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중복되는 단어는 딱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두 개의 문장에서 명사와 명사가 중복이 되거나
앞에 문장의 명사와 뒷문장의 대명사가 중복이 되거나 앞에 문장의 대명사와 뒷문장의 명사가 중복이 되거나 요 세 가지 중복의 경우에만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어차피 얘는 문장이 두 개였기 때문에 두 번 표현이 됐지만 얘네를 이제 한 문장으로 합칠 거잖아요. 그럼 굳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두 번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두 개의 단어들 중 한 놈은 전부 다 생략을 할 거예요. 그럼 명사와 명사가 중복이 될 땐 앞에 명사를 지워도 상관없고 뒤에 명사를 지워도 상관없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마음대로 지우면 돼요. 근데 명사와 대명사가 중복될 때 누구를 지워야겠어요? 당연히 대명사를 지워야겠죠. 왜냐면 명사를 지우게 되면 구체적인 대상이 누군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가 중복될 땐 무조건 대명사를 지워요. 이제 여기에서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들 중에 생략되지 않고 살아남은 요 놈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 거예요? 선행사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선행사는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던 단어들 중 생략되지 않고 살아남은 요놈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행사는 무조건 품사가 뭐일 수밖에 없어? 명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니까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됐습니까?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대명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래 예문은 어려운 예문보다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문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이 예문 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자, 일단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하나로 I know a man이라는 하나의 기본 문장을 만들어 놓읍시다. 그리고 이 문장 뒷부분에 He lives in Korea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문장 두 개가 있대요. 그럼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 찾았더니 누구랑 누가 중복돼? man과 he가 중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중복되는 두 단어들 중 한 놈을 지우고 생략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생략되지 않은 단어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I know a man이라는 표현에서 이 I know a man 뒷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lives in Korea. 자, 이렇게 붙이고 났더니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잖아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만 있으면 되나 하고 봤더니 우리가 중복된다고 he를 지워버렸잖아요. 이 he는 문장에 무슨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주어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접속사와 함께 동시에 뒷문장에 누가 필요해요? 주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애가 바로 누구고요? 주격관계 대명사인 거고요. 그런데 두 개의 단어들 중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은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주격관계 대명사 뭘 쓰는 거예요? who나 that을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이 기본 개념을 알아야 어려워지는 관계사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복잡하게 얽히는 관계대명사 문제는 손을 못 대요. 이 개념이 잘 잡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본 문장을 그대로 두고 I know a man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She loves him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고 있는 건 당연히 누구랑 누구고요? man과 힘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럼 생략 중복되는 단어들 중 대명사를 지워요. 그럼 이 문장은 역시 또다시 하나로 바꾸면 I know a man 그리고 생략된 단어가 들어있는 she loves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하고 나서 봤더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 뭐가 필요하고요? 접속사가. 뒷문장에서 중복돼서 지운 애가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었죠. 그럼 접속사와 목적어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o나 that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자리.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I know a man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 부분에 she 뭘까요? play the game with him.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는 역시 man과 힘이죠.
그러면은 이때 힘을 지우고 두 개의 문장을 또 하나로 합치겠죠. 그럼 I know a man 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 부분에 she, 아이고 S가 빠졌네요. She plays the game with까지가 쓰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 뭐가 필요하고요? 접속사가. 그리고 뒷문장에서 우리가 지운 힘은 누구 뒤에 쓰였어요? 전치사 뒤에 쓰였죠. 우리 전치사는 뒤에 뭐가 필요해? 전치사는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했죠. 명사라고 알지 말고 목적어라고 아셔야 돼요. 목적어가 명사보다 범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목적어라는 자리 속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자리에 전치사에 걸리는 목적어를 지운 거니까 그럼 접속사와 함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럼 이 자리에 똑같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whom이나 who나 대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잘 보세요.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죠? 그런데 우리 관계대명사절 끝에 있는 이 전치사는 어디로 보낼 수 있어?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낼 수 있죠. 지금 이 문장이 불완전한 이유는 전치사 with 때문에 불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전치사 with를 어디로 보내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보내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whom, 전치사 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신 전치사 with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관계대명사 that은 이 자리에 절대 못 쓰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이 개념이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요. I know a man이라는 한 문장도 써주고 his mother lives in Korea.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건 당연히 누구랑 누구? a man과 his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합치면 또다시 I know a man 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 his가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mother lives in Korea 똑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고 나서 봤더니 또다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만 필요한가 하고 봤더니 mother이라는 이 명사가 이상하죠. 엄마는 보통 명사잖아요. 그럼 앞에 어나 또는 mother 뒤에 s가 있어야 되는데 관사가 사라졌죠. 그럼 앞에 부분에 뭐가 있었단 소리? 소유격이 있었단 소리. 그럼 소유격의 의미를 같이 담을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를 쓰는 거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못 쓰면 돼? whose 써주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썼대요. 그럼 뒤에 문장을 봅시다. Mother lives in Korea. 명사에 걸리는 관사가 없긴 하지만 일단 이 문장은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일단 이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어렵게 꼬는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안 되겠다.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기 부분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잠깐 쉽시다. 이번에 관계사는